안녕하십니까, 박빌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꼬마빌딩 소액 투자로 월 차임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거주도 하시면 더 좋겠죠. 소액 자본으로 빌딩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알짜 부동산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량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 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회수를 대비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물건 자체가 좋아서 전화가 많이 온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 값을 비례했을 때 빌딩이 외려 지금 더 싸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은 아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빌딩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나 높은 보유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지금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RTI가 1.5배 강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그 규제 효과는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은평구가 되겠습니다. 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심을 딱 정중앙으로 위치했을 때 외부에 있는 것 같은 약간은 소외된 듯한 입지적인 그런 구성이 있는데요. 은평구가 사실 3도심 중에서는 종로 출퇴근하기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주택가들이 많이 낡고 노후되어 있어서 저성장돼 보이고 저평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평구가 금평구로 될 수 있는 전환된 계기가 있는데요. 자, 새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맞닿아 떨어집니다. 3호선 역세권이 그 연신내역 불광역에서 종로 광화문까지 1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독립문이라든지 경희궁 자이, 홍제동, 홍은동, 불광동, 연신내까지 25평, 34평 아파트가 다 10억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에 맞춰서 이 지역의 집가 수준도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자,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라든지 마포, 나아가서는 이태원과 신당동까지 연결이 되죠. 6호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만한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도 은평구에 소속이 되고요. 바로 상단부에 있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앞으로 입주 예정인 가령과 대조동, 불광동, 독바위, 연신내 역세권 일대 재개발까지 합치면은 인구 유입이 더 지속될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보시게 되더라도 은평구 인구가 거의 50만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54만인 것을 대비했을 때 강북권 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원구가 재건축에 딜레이가 걸리면서 사실상 은평구가 노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은평구에서 가장 넓은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연신내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살펴볼게요. 연신내가 지금까지 이런 호재들도 있었지만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중심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이제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선 사업들이 확정이 되는데요. 대곡역에서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까지 들어가는 GTX A라인이 착공이 들어갔죠. 앞으로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 삼성까지 15분대면 이용이 가능한 교통의 루트가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불광역세권과 연신내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으로서 상권 형성이 되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불광역세권이 NC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조금만 더 많이 유치가 되어 있어서 연신내 역세권보다는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만은, GTX가 개통하게 되면 로데오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신내가 이 지역에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상업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신내 하단부에는 세전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세전역 같은 경우에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로 들어가는 고양선이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돼서 들어가고요. 세전역에서 여의도, 서울대 입구까지 들어가는 서부선이 민자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급행열차도 뚫리는 이 노선 사업이 빠르게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GTX A노선과 예비 타당성이 면제된 고양선,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서부선이 은평구 내에 유치되면서 인구 50만을 훌쩍 뛰어넘어서 강북권 내에서는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이 창출될 요충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신내 상권을 살펴보시기 전에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 수요의 재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 이제 철거와 일반 분양만이 남았습니다. 약 2,300세대 정도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바로 연신내에 수혜를 줄 수 있는 개발 정비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불광 5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사업식 인가를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겠고 2300세대가 또다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상단에는 독바이 역세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련 1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가련 1구역은 약 4000세대 정도 규모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요. 강북권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신 역세권은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GTX가 들어가게 되면 불광 역세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유입과 상업지 형성이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연신내 로드웨이 상권과 맞닿아 있으면서 가련동에 가장 많은 학교와 학원이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로데오 상권은 주야 가릴 것 없이 주 7일 동안 유동인구가 많기로 굉장히 소문이 난 상권입니다. 이 상권 끝자락에 학원가에 맞닿는 지역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겠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부동산으로 2005년도에 준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4가지 점포와 2, 3층에는 학원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4층과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4층과 5층에서 높은 보증금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대출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소액 자본 가지고 진입이 가능하시겠고요. 나오는 월세 수익을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높은 월세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대차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학교 시설이 밀집하고 학원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는 문구점, 교복 판매점, 분식점, 카페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월세 54, 60, 54, 63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수학학원에서 53평을 1,500에 162만원 3층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프랜차이즈 독서실이 들어왔는데 같은 면적대에 2,000에 136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SK나 KT, LG, U+와 같은 중계기까지 구성이 탄탄하게 79만원 월차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 보증금 3억 8천만원에 월세는 809만원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 12억 원이 탁감이 나와 있습니다. 금리 3.0으로 월이자 360만원인데요. 대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면은 실투자 15억 원에 매수가 가능하시고 809만원에서 이자분을 제외한 월세 450만원을 수취할 수가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 내외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신축과 동일한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겠는데 깔고 앉은 대지 지분이 107평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차 공간이 넓은 부동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눈앞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근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인구 유입에 따른 월세 수익의 증가, 그에 따른 매매가의 상승 실현, 이 여러 가지 분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진은 대체 사진으로 썼기 때문에 깔끔한 건축물의 내부 사진은 첨부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직접 내방을 하셔서 임장도 가보시고 주변 일대 토지 평당가가 매매 사례로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이렇게 계약된 것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 그에 비해서 월세 수익은 탄탄하고 보증금 비율도 적절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알찬 구성을 가지고서 꼬마 빌딩이나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